이번에는 constraints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raints는 기본적으로 자유도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파트를 설명을 드릴 때 파트를 생성을 하면 시스템의 자유도가 늘어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constraints를 시스템에 생성을 하게 되면 자유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스에서 크게 리지드 요소와 그리고 폴스 요소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리지드 요소 중에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츠에는 이제 조인트도 있고 그리고 모션도 있을 수 있겠죠. 조인트에는 프리모티브 조인트도 있고 일반 조인트도 있고 한데 자, 어쨌거나 조인트로 통칭을 하게 되면 그리고 폴스에는 부싱도 있을 수 있고요. 컨택 그리고 스프링 등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폴스와 리지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폴스와 리지드를 나누는 기준은 리지드 요소는 시스템에 생성을 하면 항상 자유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파트를 생성을 하면 시스템의 자유도가 늘어나고 조인트나 모션과 같은 컨스트레인츠를 생성하면 자유도가 줄어듭니다. 시스템의 자유도가. 대신에 폴스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아무리 많은 폴스 요소를 사용하더라도 시스템 자유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들을 이제 폴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레볼루트 조인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벽에 도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벽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라운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도어만 강체로 육자유도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강체 도어 파트에 이렇게 레볼루트 조인트를 달아주게 되면 경첩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되면 병진 방향에 대해서 X, Y, Z의 자유도는 모두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로테이셔널에 대해서도 X와 Y에 대해서는 제거가 되고 Z축 회전 하나만 풀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파트의 6개의 자유도 중에 5개의 자유도가 제거되고 그 5개의 자유도는 병진 방향 3개, 로테이셔널 회전 자유도 2개 해서 회전 자유도 하나만 살아있는 상태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1자유도 시스템이 되겠죠. 자, 조인트에도 컨스트레인츠에도 초기 조건은 파트와 유사하게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조인트를 생성하게 되면 I마커와 J마커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I마커와 J마커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보면 모델 안에 도어 파트와 그리고 월 파트, 이건 이제 그라운드 파트가 되겠죠. 이 두 개의 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힌지, 레볼루트 조인트를 구속을 해주게 되면 이 파트와 이 파트 사이에 레볼루트 조인트가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I 마커와 J 마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I 마커와 J 마커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대신 소속이 J 마커의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i마크의 경우에는 이제 파트에 생성이 되고요. 그 J마커를 기준으로 i마커의 회전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J마커를 기준으로 i마커에 발생하는 Z축의 회전량을 이 i마커와 J마커를 통해서 아담스 솔버가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담스 솔버가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i마커, j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마커와 j마커가 어떤 파트는 j마커가 돼야 되고 어떤 파트는 i마커가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델링 생성하실 때 먼저 선택하는 게 I 파트, 나중에 선택하는 게 J 파트가 되는데 그게 어떤 게 J 파트가 되고 어떤 게 I 파트가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액션 바디, 리액션 바디에 따라서 물리량의 부호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값 자체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모델링을 하시되 I 마커와 J 마커가 어떠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J 마커를 기준으로 I 마커의 분리량을 계산을 해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자유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체의 경우에 3차원 공간상에서 6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자유도를 계산하는 그루블럭 카운터라는 계산 방법인데요. 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파트의 개수 곱하기 그리고 각 파트의 자유도 그 다음에 빼기 시스템에 포함된 컨스트레인츠의 개수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츠가 제거하는 자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사절 링크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들은 각각 독립적인 파트라고 하고 여기에 레볼루트 조인트로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파트 1번, 2번, 3번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스템 내에 움직일 수 있는 파트는 3개고요. 3 곱하기 그리고 이 각각의 파트들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 다음 빼기 지금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 개수는 레볼루트 조인트가 하나, 둘, 셋, 4개 4개 곱하기 그리고 레볼루트 조인트는 각각 5개의 자유도를 제거합니다. 회전 자유도 하나 빼고 그러면 18-20으로 시스템의 DOF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지금 3개의 과구속이 걸려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원래 일자유도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루블러 카운터라는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 2개 -2 과구속이 걸렸다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자유도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아담스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스 창을 새로 열어서 파트 3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를 이렇게 레볼루트 조인트로 구속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스템의 자유도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일자유도 시스템이라고 아담스가 계산을 해주지만 거기에 3개의 불필요한 과구속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줬습니다. 저희는 이 3개의 불필요한 자유도를 제거해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지금 레볼루트 조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왼쪽 위에 있는 조인트를 제가 실린더리컬 조인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실린더리컬 조인트의 경우에는 레볼루트 조인트처럼 Z축 회전 자유도가 풀려 있음과 동시에 Z축으로 병진도 가능한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의 자유도를 제거하는 조인트죠.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Z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파트는 없습니다. Z축으로 병진 운동을 할 수 있는 파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 레볼루트 조인트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진 운동이 불가하고요. 이쪽 역시 레볼루트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진이 불가합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레볼루트 조인트도 다른 조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페리컬 조인트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스페리컬 조인트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볼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볼 조인트는 병진 운동, 병진 방향 자유도를 모두 제거하고 회전 방향 자유도 3개를 모두 풀어놓은 컨스트레인츠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 파트는 레볼루트 조인트로 한쪽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회전 운동이 불가한 상태고 이 파트 역시 이쪽이 병진 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쪽이 병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전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일자유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도 체크를 다시 해보면 시스템의 자유도는 하나만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과구속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에서는 모델링을 하실 때 불필요한 리던던트 컨스트레인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볼 내용은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독립적인 파트가 있고요. 이 독립적인 파트는 하나, 둘, 셋, 네 개, 5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파트들을 픽스드 조인트로 지금 이 스피어와 실린더리컬 지오메 파트를 픽스드 조인트로 구속을 해줬고 이 실린더와 이 스페리컬을 픽스드 조인트로 또 여기에 스페리컬과 여기 실린더를 똑같은 위치에 픽스드 조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린더리컬 지오메트리와 이 파트를 픽스드 조인트로 구속을 해주고 그래서 총 픽스드 조인트를 4개를 사용해서 5개의 파트를 구속시켜준 모습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머징 지오메트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 요거를 다 머지를 하게 되면 이 파트들을 하나의 파트로 머지를 하게 되면 자, 얘네의 볼륨을 고려해서 이 위치에 CM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일 때와 여기 독립적인 CM을 가지고 있고 얘네를 고려해서 이렇게 머징된 것과 자, 전체의 매스와 이너셔가 동일하다면 해석 결과도 당연히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더 효율적인 모델링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운동방 정식은 자유도 개수만큼 생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fx, fy, fz 그리고 tx, ty 그리고 tz에 대해서 운동방 정식을 세우게 되겠죠. 아담스 솔버가 6자유도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델에서는 지금 파트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5개니까 파트 하나당 운동방 정식이 6개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지금 파트 개수가 5개니까 총 운동방 정식은 3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구속방 정식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픽스드 조인트가 4개고 구속방 정식 4개고 그리고 픽스드 조인트 하나당 6개의 구속방 정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총 20개의 구속방 정식이 추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야 될 아담스 솔버가 계산해야 될 운동 방정식 개수가 파트가 하나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 방정식을 계산해야 되고 어차피 동일한 해석 결과를 가진다라면 훨씬 비효율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파트들을 픽스드 조인트를 이용해서 다수를 묶어주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는 파트들은 하나로 머지하여 좀 더 컴팩트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모델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롭게 배워볼 매저는 앵글 매저라는 개념입니다. 앵글 매저 같은 경우엔 마커 3개를 이용해서 앵글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마커를 기준으로 2개의 마커의 위치에 따라서 세타 값이 변하게 되는데, 즉 마커 3개를 이용해서 세타 값을 계산해내는 매저를 앵글 매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저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에서 기본적으로 디그리와 라디안 단위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제 워크샵 6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